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중구매일 이슈톡입니다. 민선 6기가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잘한 점과 또 아쉬운 점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역을 묵묵히 지켜왔던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폐점하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향토기업들의 현실 진단해 봅니다. 오늘은 유승훈 기자와 이동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선 6기가 지난 1년간의 성적표가 궁금한데요, 이동수 기자. 재선에 성공한 이시종 기사의 1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무난했다는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는 경제 성장률 전국 1위, 지역 총소득 증가율 1위, 신수도권 중심 또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착실한 토대를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말은 좀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근데 전국 대비 4% 경제 달성이라는 큰 그림에 발맞춰 나가려면 그 누구보다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긴 했지만 네. 도교육청과는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기관의 입장 차이일 뿐 갈등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네.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당부 말 속에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라고 발언을 해서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했지만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도와 교육청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도교육청은 식품비 90%인 463억 원 이상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네. 반면에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식품붐의 절반인 257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금액이 한 2배 차이 가까이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문제인데요. 네. 이 국가가 주는 재원 중에 충북도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포함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자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무상급식 문제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두 기관의 수장이 네. 이 무상급식 파행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수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사실 기대가 많았는데요. 네.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이 이승훈 시장의 시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네. 먼저 성과로는 기업 투자 협약 등 273개 업체로부터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를 이룬 점과 그리고 국비 5,963억 원을 확보해 통합시 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을 청주시는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통합은 이뤘지만 화학적 통합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통합 시청사 건립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갑자기 리모델링 카드를 꺼내놓아서 사실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11월 최종 결정되는 통합시청사 건립 방식은 네. 올 하반기 시정에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주변 건물을 매입해 신축하겠다던 종전의 방침을 네. 리모델링으로 급선회한 뒤 이 시장에게 불통 네. 아니면 즉흥적 그렇죠. 이런 등의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붙게 됐고요. 당초 신축을 전제로 연구 용역까지 마친 상황에 돌연 리모델링 카드를 접어드는 그의 발언을 두고 시의회와 지역사회는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게 이 시장이 리모델링 카드를 꺼내놓으면서 신청사 신축은 2030년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비난을 자주 했는데 올해는 통합으로 구비를 지어받는다지만 사실 203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청사를 새로 짓는데 1,572억 원이라는 리모델링비에는 351억 원이 든다며 예산을 아껴 2030년에 신청사를 짓자고 하는 건데요. 네. 주변 건물 매입비와 청사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15년 뒤에 다시 청사를 짓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여론입니다. 네, 이 시장은 줄곧 소통 이렇게 중시해 왔는데 사실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거진 일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청주시 상징 마크인 새상징 마크였죠. CI를 변경하면서 시의회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빚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새 CI를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마당에 고집스럽게도 추진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노사 갈등으로 문을 닫은 그 청주시 전문병원 사태 해결이나 오송역 개명 문제, 또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서청주 IC 이전 등 크고 작은 현안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풍전등화 같은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임각수 괴산군수를 비롯해서 뭐 정상혁 보훈군수, 네. 유영훈 진천군수 등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그 전국 최초 무소속 삼선 군수가 된 임각수 괴산군수는 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불과 그 2, 3개월 남짓 앞두고 있어 좀 차질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실정이고요. 그 중졸 신화를 쓴 삼선의 유영훈 진천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재판 중이고 있습니다. 그 재선 군수인 정상혁 보훈군수도 칠판 기념회 문제로 기소돼 군수직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민선 6기 2년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을 지켜왔던 대표 향토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폐업하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청주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한국도자기 청주 공장이 설립 72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유승훈 기자, 예.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도자기는 공식적으로 네. 그 메르스 여파와 그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7월 한 달간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실시하겠다. 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한국도자기 하면 IMF 당시에도 구조조정을 한 명도 하지 않은 예.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예.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진 건가요, 최근에? 한국도자기는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공식적으로는 경영위기가 아니다. 네. 그 시설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의 그 휴가 기간을 그 갖고 네. 또 그것을 그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서 그 기업 경영을 혁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한국도자기는 그 IMF 당시에도 직원을 한 명도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직원들을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사 갈등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이제 모범적인 그런 이제 기업으로 지역에 그 정책이 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세계적인 그 경기 침체 네. 그리고 도자기 업계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 하락 아무래도 경영적으로는 그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장 가동 중단은 뭐 7월 한 달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 실제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7월 한 달간 유급 휴가 그리고 네. 이제 8월 1일부터 그 10일간 또 이제 그 여름 휴가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공장 가동을 하겠다 이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업계에서는 그 도자기를 굽기 위한 가마 온도를 올리는데 네.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8월 하순은 돼야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한 2달 가까이 이제 예. 공장이 멈춰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공장 가동이 멈춘다는 것은 사실 직원들은 손에서 일을 놓아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주 공장 직원들은 한 5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생산직이 한 400명, 이제 영업하고 관리직이 있는데 도자기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은 매장에 가셔서 그 이제 물품도 구입하시고 필요할 경우 뭐 이제 반환이라든지 아니면 교환 이런 네.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직 직원들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에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한국도자기가 공장 가동 중단을 그 선언한 그날이었죠. 청주의 대표적인 향토백화점이 흥업백화점도 폐점해서 예.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예, 그 흥업백화점은 1990년도에 그 청주 성안길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그 매출이 약 220억 원 정도를 올릴 정도로 상당히 상승세를 탔는데 당시에 220억이면 굉장히 지역 유통업계의 그 혁신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뭐 이런 좀 네.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흥업백화점으로 인해서 그 진로백화점, 흥업백화점, 네. 그 양대백화점이 그 청주 그 유통 상권에 그 바람을 불어넣었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상승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995년 부도가 나면서 네. 16년 동안 그 법정 관리를 받아오는 등 그 수모를 겪기도 했지요.
네, 저도 사실 뭐 어릴 적에 흥업백화점 많이 이용했었고요. 또 약속 장소로도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폐점한 흥업백화점 건물에는 어떤 게 들어서는 건가요? 대구에 본사를 둔 그 건동이라는 업체가 네. 인수를 했고요. 이달부터 바로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유통업계가 그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업체 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네.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방식의 영업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롯데아울렛이라던가 대형 매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 유통업계도 이렇게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처럼 지역의 향토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통신이라든지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특히 한국도자기 같은 경우는 1973년 문을 연 이후에 네, 청와대에 납품을 하고 네, 그것을 계기로 그 상당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음, 특히 2000년도에는 세계에서 그 도자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네, 상당히 그 글로벌 기업으로서 명성을 날리기도 했는데 2002년부터는 중국산과 유럽산의 공세에 밀렸다. 그것은 바로 그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향토 기업인 그 흥업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자금력 그리고 유통망을 가진 롯데마트라든지 아니면 이마트 네, 이런 그 대형 유통업체들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겠죠. 지역업체로서 자금력과 유통망의 한계를 느낀 것이 뭐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예. 기업들도 남다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들 같은 경우 그 본인 그 특히 그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노사 간의 어떤 그 문제들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정부의 그 노동시장 구조조정 관련해서 노동계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은 그 노사 간의 어떤 화합과 상생 네, 분위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최근에 그 롯데 레슬레 청주 공장에 있었던 그 노사 간 상생 문화 비전 선포식 네, 이것은 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롯데 레슬레 같은 경우는 그 지난 2002년부터 지난 2002년에는 그 6개월간 파업을 하고 작년에는 그 임단협을 1년 이상 끌어오면서 그 제대로 된 그 임단협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5월에 노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네.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상생을 위한 그런 그 선포식을 대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식품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 계열로 지역의 강성노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올해는 노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그 임단협을 조기에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지역 그 노동계와 그 경영계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뭐 지역의 향토 기업은 아니지만 네. 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중요한 업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국 지자체별로 향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향토 기업 제품 애용하기라던가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토 기업은 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역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 환원 등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향토 기업이 지역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다면 이제는 지역민들이 나서서 위기에 처한 향토 기업들을 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구벨 이슈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